일단은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나는지는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주장들을 보면 일단 브레이크 등은 ECU를 거쳐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브레이크는 시동을 꺼놔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결국 다이렉트로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ECU 개입 유무를 떠나가지고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제동장치가 작동을 안 했다.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긴급제동장치는 중요한 건 이 차종에는 선택이 안 돼 있었고요. 혹시 선택이 돼서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긴급제동장치는 시속 80km 이상에서는 마일드하게 작동을 하고 그 미만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지만 우선 중요한 건 운전자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핸들을 과격하게 조작을 할 경우에는 긴급제동장치는 작동을 하지 않고 운전자의 의지대로 차량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후드 장치 같은 보행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액티브 후드 같은 경우는 시속 25에서 50km 범위에서만 작동하고 그 미만에서는 작동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부상의 위험성이 낮고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보행자가 차의 충돌 후에 후드에 충격할 때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액티브 후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안전장치들이 작동했냐 안 했냐, 작동 안 했으니까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나 근거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굉음 얘기를 하는데 음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운드를 분석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내는 그 어떤 굉음, 그 다음에 그때 낼 수 있는 최대의 가속도, 그거를 넘어서는 속도나 소리가 나왔다고 하면 벌써 발표가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차량이 낼 수 있는 속도나 가속도 범위, 사운드 범위 안에 들어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주장도 어떤 급발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운전자의 주장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밟히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페이드 현상으로 브레이크가 과열됐을 때는 딱딱하게 밟히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브레이크를 장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고 이럴 때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특히 급발진 추정 사고들 보면은 마지막에 대부분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제어가 안 돼서 큰 추돌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 이후에 교차로에서 서서히 정차하면서 ABS도 정상 작동하고 브레이크도 정상 작동하고 브레이크 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페이드 현상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브레이크를 만일에 여름철에 내리막길 같아서 계속 밟다 보면 브레이크 온도가 올라가겠죠. 브레이크 온도가 올라가면은 브레이크가 극단적으로 약간 빨갛게 400도, 4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쇠니까, 예, 쇠니까, 네, 금속이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얘가 마찰 계수가 갑자기 절반 미만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아무리 꽉 밟아도 작동할 것 같은데 차량은 계속 밀리는 게 페이드 현상이고요. 그런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은 브레이크 오일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브레이크 오일은 수분에 상당히 민감해가지고 보통 브레이크 오일 교체 후에 1년 만에 수분이 1에서 1.5%, 한 2, 3년 지나면 3, 4%가 들어가거든요. 이럴 경우들이 안에 있는 수분이 끌어오르면서 기포를 형성하게 되면 스펀지 형상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밟아도 스펀지 밟은 것처럼 텀벙텀벙 부드럽겠죠.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전혀 안 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브레이크의 기계적인 결함 이상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브레이크 딩이 들어오면서 정차를 안 합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는 그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 사용 앞부분에 과도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상황을 보면 브레이크 시스템 이상은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발진 주장,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한 신뢰성에 제가 좀 의심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리콜이 몇 경 걸렸었죠. 제가 보기로 스타트 모터나 아니면은 여러 시스템에서 리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리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급발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차종 같은 경우는 리콜에 해당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없었던 부분도 있고 혹시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유사한 고장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리콜 조치가 급발진하고 연결된다라고 보기에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원래 EDR은요, 급발진을 밝히는 장치가 아닙니다. 에어백이 왜 터졌는지 그 조건을 기록하는 장치예요. 왜냐면요, 에어백이 두 가지가 있겠죠. 오류가 안 터져야 될 때 터지면, 운전하는데 에어백이 갑자기 이유 없이 펑 터졌다? 대형 사고죠. 그 충격 엄청 크거든요. 온몸이 멍이 들 정도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얼굴에 부상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형 사고로 유발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제작사에 책임을 묻겠죠. 두 번째는 에어백이 분명히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큰 사고를 입게 되고
경상이 중상으로 갈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에서는 본인들 회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에어백이 터졌을 때의 상황을 0.5초 단위로, 예를 들면 에어백이 땅 터진 순간부터 5초 동안에 기록을 하는 거죠. 무엇을 기록하느냐?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밟지 않았느냐, 가속 페달을 몇 퍼센트 밟았느냐, 차량의 속도는 몇 킬로에서 몇 킬로까지 변화했느냐, 스티어링, 핸들을 몇 도 좌우로 틀었느냐, 이러한 각종 정보들을 기록을 해서 에어백이 터졌지만 이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한 겁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EDR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에어백이 터졌다는 것은 대개 대형 사고로 직결되고 급발진 추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터졌어. 근데 결론은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급발진이 발생했느냐? EDR 데이터를 열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동그라미가 들어와 있고 가속 페달은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질주했다. 속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급발진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는 EDR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급발진 방지에 대한 특허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제작사거든요. 너네 급발진 없다면서 왜 이렇게 특허를 많이 냈어? 그거는 불필요한, 어쩌면 과도한 오해나 이런 걱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최근에 나온 국산 전기차나 일부 차종 같은 경우 예전에는 브레이크 신호가 ECU로 들어가서 ECU에서 EDR에 레코딩이 됐잖아요. 그럼 ECU가 미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걸 거짓말시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브레이크 신호가 바디 센서를 통해 가지고 바디에서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는 이 컴퓨터라는 게 ECU 같은 게 이제는 여러 개 있어요. TCU도 있고 ECU도 있고, 예전에는 그게 ECU로 통합돼 가지고 얘가 다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기록하는 기록원이 거짓말시키면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기록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컴퓨터 한 대 미칠 수 있습니다만 차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가 동시에 미쳐서 동시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오류를 기록할 확률은 이제는 거의 제로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러한 어떤 바디 센서를 통한 시그널이 따로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홍보나 이런 알려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 결국 급발진은 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확률이 무척 낮기 때문에 차는 안전합니다라는 이런 홍보가 오히려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90년대도 나왔었어요.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그 ECU가 도입이 되고 자동 변속기가 도입이 된 다음에 급발진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급발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급발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작사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다, 착오다라고 얘기하는데 급발진이 없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주장하는 이론은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오컴의 면도날 이론이라는 것은 가장 심플한 게 진리다 이거죠. 급발진이 없다라고 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수동 변속기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올바라서 착각 안 해. 그 다음에 대형 버스나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도 정신이 말짱해서 착각 안 해.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만, 그 중에 가솔린 엔진만, ECU가 달리고 자동 변속기인 사람만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페달 오조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작사가 주장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가정이 많이 달려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급발진은 있어, 전자제어에다가 자동 변속기가 도입된 이후로 발생한 것 같아, 다만 확률은 작지만, 심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급발진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급발진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이것저것 많이 조건을 붙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급발진이 있다라는 게 진리다. 다만 그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작고 벼락 맞을 확률보다 작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사회적인 에너지 낭비고, 그 다음에 분명 급발진이 아닌 확률이 훨씬 높은 사건까지 급발진이라고 다 모아놓고는 난상 토론을 벌리고 해결책도 못 찾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작사나 이런 데서 요거 아니잖아 라고 한마디 지목한 걸로 전체 의견이 무산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정말 의심스러운 사례 한두 케이스만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사고 중에 99.99999%가 대부분 페달 오조작이거든요. 근데 운전자는 분명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자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아를 중립에 놓고 N에다 놓고 스타트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서 시동을 꺼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무조건 브레이크 두 발로 밟아봐 이거죠. 브레이크는 가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밟고 있어도 왼발로 밟을 수 있는데요, 가속 페달은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발로 밟고 있으면 왼발로 밟을 수 없고 자연스럽게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그렇게 두 개를 동시에 밟았을 때 오래된 차종 같은 경우는
차량의 엔진에 힘이 좋으면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 앞으로 나가거든요. 최근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기능이 있어서 여러 개의 페달을 동시에 밟았을 때도 브레이크가 최우선 작동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결론,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는 작동합니다.